지하 갱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죽거나 도망치거나. 조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였다. 일본군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강제 동원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내륙 곳곳에서도 진행됐다. 일본군이 무기를 생산했던 인천 일본 육군 조병창. 이곳에서 생산된 총과 탄환은 일본군의 전쟁 물자로 사용됐다. 조병창과 멀지 않은 인근 야산에는 20여 개의 지하 동굴들이 뚫려 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조병창을 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평 지하호. 성인 몇 명이 어깨를 맞대고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규모의 지하시설은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건설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군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1945년 초에 이제 계획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 조병창의 설비가 이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계획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45년 초부터 여름 이후까지 좀 단기간 내에 이런 지하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 1945년 초 시작된 부평 지하호 건설 공사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계속됐다. 동굴 작업에 동원된 조선인은 4천여 명. 그중에는 근로봉사 명목으로 끌려온 중학생들도 있었다. 국민 총력전, 모든 국민이 전쟁의 전부. 담임 선생이 근로봉사인데 근로봉사 좋죠. 지금 강제 우리는 지금 표현을 강제에 동원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 3학년은 이미 다 현장에 나갔고 우린 2학년이 또 부평을 가게 됐고. 일제강점기 말 일본은 학도 근로령을 내려 학생들까지 전쟁 도구로 이용한다. 수시로 낙석이 떨어지는 지하 동굴에서의 작업. 어린 학생들에게 그것은 죽음의 공포와 맞서는 일이었다. TNT 장전해가지고 폭파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안으로 전진하는 거죠. 처음 들어가는 건 겁나지요. 뭐 군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언제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뭐 안전하게 살았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 큐슈. 후쿠오카 도심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코우 지역은 일제강점기 일본 최대의 석탄 생산지였다. 평범한 주택가에서도 옛 탄광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지코우 지역의 한 공동묘지. 묘지 구석진 곳에 초라한 납골당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닫혀있던 철문을 열자 도자기에 쌓인 유골함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유골함에 적혀있는 이름들. 너무나도 익숙한 조선인의 이름이다. 그 이것 중에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거, 이름이 없는 거 다 섞여서. 네. 근데 분명히 김토화 씨, 다카야마 기승이는 조선이죠. 네. 그럼 その数は分かっているだけでも600体に上ります。キムさんはそのような遺骨を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강제 동원의 현장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조선인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김광렬. 김광렬은 지코우 지역 탄광 주변 사찰이나 마을 빈집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던
조선인들의 유골을 수습했다. 이런 김광렬의 노력으로 초라하지만 쉴 곳을 찾은 조선인들의 유골. 네, 불량oma.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한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아소 세멘토 관계자라는 것은 틀림없고, 이게 여기 왔다가 가족인지 노동자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 여기서 돌아가신 유골인 것 같습니다. 유골의 주인들이 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소광업. 아소광업은 지금도 지코호에서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후쿠오카 지역 3대 지방 재벌의 하나였던 아소광업은 아소탄광을 비롯해 지코호 일대의 탄광에서 조선인들을 가혹한 노동에 내몰았다. 1939년도에서 국가 강제 노동, 강제 동원이 시작되고, 그쪽에서 그때부터 많은 조선인들이 왔습니다. 후쿠오카 전 지방에서는 17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지코 지방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이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마장에서 지코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시 지하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호슈 탄광. 갱구입니다. 광부들은 이곳에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석탄을 캤다. 호슈 탄광은 아소 탄광과 함께 조선인들에게 가혹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지코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세이 야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세이 야마는 린치나 폭력적인 대우, 그런 조선인들이 많이 고생했던 그런 단간입니다. 지코 지역에 있던 다른 수많은 탄광들도 열악한 노동 환경은 마찬가지였다. 죽음과도 같은 노동을 견뎌야 했지만 약속한 급여는 고사하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보통 12시간을 해야지. 석탄 얼마 목표가 있거든. 달성하려면 말이다. 안 하면 안 되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12시간, 15시간, 16시간 했다는 거는. 그때 그 군안에 죽지 않으면 살기는 게 말이라. 다니기면 막 도망을 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하 갱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죽거나 도망치거나. 조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2가지였다. 조선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던 후쿠오카 경찰 특별고등계의 기록. 당시 지코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아소광업의 경우 강제 동원된 전체 조선인의 절반 이상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탈출을 안 하나 탈출을 하나 죽기는 매일반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수시로 낙반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잔인했냐면요,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나요. 그럼 사람을 구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조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얼른 한반도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버리고 또 다른 거 파요. 앉아서 죽으나 도망가다 죽으나 똑같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탈출을 하죠.